6번 문제 이어가 볼까요? 6번 문제. 15% 소금을 130g을 증발시켰더니 몇 퍼센트의 소금을 104g으로 변했대요. 그러면 그 변한 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네요. 이 문제를 잘 살펴보고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실마리가 될 게 뭔지 찾아야 할 텐데, 그거는 뭐지? 증발시켰다고 했을 때는 뭐가 사라지는 거지? 그치? 물이 사라지는 거지, 물이. 어, 증발시켰어. 그럼 물이 사라지는 거야. 소금은 날아가지 않잖아. 그치? 물이 수증기가 돼서 사라진 거야. 소금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걸 잊지 마.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생님이 지시들을 좀 모아봤어요. 15% 소금을 130g을 증발시켰어. 일단은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소금 들어있어요. 그죠? 이 안에 지금 이 소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어. 거기에 또 뭐도 있어요? 물도 있습니다. 물, 그쵸? 네, 물이 섞여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물 들어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섞여 있어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어요. 그쵸? 소금과 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이지. 그게 몇 그램? 130g이 있어. 그치? 그런데 얘는 농도가 얼마? 농도는 15%지. 15% 소금을 130g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가열을 했단 말이죠. 그쵸?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뭐? 음, 증발을 시켰어. 증발을 시킨 결과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그 결과 남은 물이 이제 104g이 되었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몇 퍼센트인지를 몰라서 이것의 농도를 구해주세요. 그 말이지. 이 퍼센트 얘가 바로 소금물의 농도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증발한 건 뭐다? 증발한 건 물이다. 그죠? 그리고 그 물은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이 물은 0%다. 그치? 0%. 그런데 얼마큼 증발시켰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 왜? 130이었던 것이 뭘로 변했어? 그치? 104로 변했어.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건 얼마큼이 증발했다라는 얘기. 그렇지. 26g이 증발했구나. 그치? 물 26g이 증발했구나. 소금은? 소금은 그대로 있구나. 그치? 소금량은 변하지 않았구나. 소금량은 그대로 있구나. 그치? 소금량은 그대로구나. 이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소금량으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그치? 자, 해보자. 소금량 구하는 거는 쉽잖아. 소금은 어떻게 구한다? 비율에다가, 비율에다가, 비율에다 뭘 구해? 소금물 전체 량을 구하면 소금량이 나오잖아. 음. 그러면 비율이 지금 얼마일까요? 맨 처음에 있었던 게 100분의 15, 0.15잖아요. 그쵸? 거기에 소금 얼마 들어있어? 소금 130g을 곱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소금량 나오는 거예요. 소금. 소금. 그런데 물이 증발하였습니다. 증발한 물에는 소금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금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농도가 변했겠죠. 농도를 우리는 모르는 거 X%라고 놉시다.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X 곱하기 뭐와 같습니다. 104와 같습니다. 이렇게 소금량이 그대로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지? 양변에 100을 곱해지. 100을 곱하지. 그치? 100을 곱해가지고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생각이지. 그치? 왜? 분모가 있는 것보다는 자연수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쵸?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잘 한번 살펴보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수가 여기에 지금 15 곱하기 130이 남았고요. x 곱하기 104가 남았어. x 곱하기 104가 남았는데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계산부터 막 무턱대로 하지 말고 뭐 하자고. 우리 이미 습관이 많이 됐죠? 수를 분해해 보죠. 104라는 수,
130이라는 수,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104라는 수에 13이 들어있어 줘야 될 것 같지. 왜? 그래야 좀 우리가 편하잖아요. 나눠 떨어질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104를 한번 분해해 보려고요. 104 속에 13이 들어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얘는 보니까 8의 배수예요. 보이나요? 8일은 8, 83, 24. 짠! 13 찾았다. 104 속에 13 들어있었던 거야. 그치? 여기 13 곱하기 8이었던 거지. 맞지? 그럼 여기 13 곱하기 10이고.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13을 약분해서 없앨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더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그치? 그러면 식 정리를 칸이 모자라서 이쪽 식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가 남았어요? 15 곱하기 10은 x 곱하기 8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 바로 해볼게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15 곱하기 10, 150 나누기 8, 짝수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겠지. 그치? 2, 4, 8, 2, 7에 14, 2, 5, 10. 그죠?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답이 나왔군요. 4분의 75니까 18.75. 4분의 3은 0.75니까 18.75%. 그쵸? 네. 퍼센트는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고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군요. 그러면 답을 써보고요. 답란에다가 18.75% 소금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문제를 또 향해 가볼까요? 그런데 농도 문제가 여러분들 풀다 보면 중간에 좀 바뀌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바뀐 그 소금물 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구하라는 게 좀 달라서 하나 더 연습하고 갈 거예요. 농도. 12% 소금물 300g이 있었는데 14.4% 소금을 몇 그램으로 바꿀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17일차에서는 바뀐 소금물의 농도를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뭘 물어본 거야? 농도를 알려주고 소금물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증발시켰으니까 얼만큼 날아갔겠지. 그리고 남은 소금물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 문제가 다른 유형인가요? 다른 유형 아니에요. 계산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배운 거, 좀 전에 연습한 거, 그거 이용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또 한번 이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보고 활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죠? 이거는 12% 농도를 가진 소금물 300g이라는 걸 알았고, 알려줬고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알콜린 프로 막 가열을 해서 물을 증발을 시켰다는 거죠. 물을 증발시켰어요. 물이 어때요? 물이 막 날아갔어요. 그렇죠? 물이 날아갔어. 증발하고 있어. 그치? 얼마큼 증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물이 사라진 거는 얼마큼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농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14.4%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물이 줄어든 그러면 이제 물이 증발을 했으니까 소금물 전체량도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 그치? 그래서 그거를 X그램이라고 놓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금량이 안 변했다. 그죠? 왜? 증발한 이 물은 어떻다? 증발한 물은 맹물이잖아. 그치? 맹물이어서 얘는 0%고, 그치? 0%고, 몇 그램인지는 몰라. 증발이 된 물은, 한 물은 0%라고요. 그쵸? 0%니까 소금이 있다, 없다? 소금이 전혀 없다. 그쵸? 전혀 없다. 그래서 소금량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소금량의 변화는 없다. 소금량은 그대로다. 그치? 소금량은 변함이 없다. 변함없이 그대로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식을 만든다. 이제 이 식을 아까처럼 똑같이 만든다. 그래서 소금량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 문제를 식을 만들어서 해결할 건데, 그러면 소금량은 어떻게? 비율 곱하기 소금물량. 그죠? 네. 소금량 이렇게. 근데 그 소금이 안 변하고 또 100분의 14.4 곱하기 X그램 안에도 그대로의 소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변했다고 똑같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했더라? 양쪽에서 100을 곱해가지고 양변에 100을 곱해서 일단 분모 100을 없앴습니다. 그렇죠? 100을 곱해서 분모 100을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쪽에 남은 거는 얼마지? 12 곱하기 300이 남았고요. 이쪽에 남은 거는 14.4 곱하기 x예요. 그쵸? 네. 이대로 계산해도 되고 혹시 소수점을 떼버리고 자연수로 계산하고 싶으면 자연수로 계산해도 됩니다. 10배, 10배 하면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죠? 네. 10배, 10배 해서 간단하게 볼까요? 자, 여기 소수점 하나를 10배, 10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 곱하기 얘는 3000 되겠네. 그치? 10배 해줬다. 그리고 14.4가 144로 변하면 되겠지. 이렇게 10배씩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144를 보니까 144가 분해가 돼. 어떻게? 12 곱하기 11로 분해가 되지 않니? 그러면은 12 한꺼번에 약분해서 없애도 되겠다. 그치? 간단하게. 그리고 3,000하고 12만 계산하면 되겠네. 응? 3,000이 비교적 쉬운 수야. 3으로 한번 나눠서 봐도 되겠다. 그치? 3으로 나누면 4. 쉬워졌어요. 그쵸? 네. 1,000을 4로 나누면은 100 속에 4가 25번 들었기 때문에 250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네. 250. 이렇게 소금물의 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네. 앞에서 했던 문제랑 지금 하는 문제 다르지 않습니다. 농도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소금물의 양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변했나를 잘 살펴보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는 A, B 두 사람이 각각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런데 흐르지 않는 물에서 노를 젓는 속력이 A는 시속 15km, B는 시속 13km라고 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A는 강 하류에서 올라오고 B는 A보다 70km 상류에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갔대요. 두 사람이 도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4.5시간이 지나서 A는 B가 출발한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대요. 이때 강물이 흐르는 속력은 몇 킬로인지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각각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데 선생님이 물이 흐르고 있는 지금 강물만 라인을 좀 그려놔 봤어요.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자, 한 사람은 내려가죠. 그쵸? B는 여기가 B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는 이쪽에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 이제 내려갈 거야. 그죠? 자, 한 사람이 지금 내려오고 또 다른 사람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쵸? 네. 강물은 흐르고 있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만났어요? 그럼 만나는 데까지는 얼마큼의 시간이 걸릴지 생각 혹시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돼요. 자, B는 1시간에 얼마를 가요? 시속 13km를 가죠. 그다음에 이 A의 속력은 시속 15km죠. 그런데 강물의 시속은 몰라요. 그죠? 강물의 시속 몰라서 우리 X킬로미터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 B는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내려갈 때 1시간에 13 더하기 X만큼 내려오겠지. A는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요? 15 빼기 X만큼 올라오겠지. 1시간 동안에. 그쵸? 얘네 둘을 더한 게 뭐지? 얘네 둘을 더한 게 A, B가 1시간 동안에 가까워지는 거리죠. 가까워지는 거리.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니까, 더하기 x 빼기 x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라는 걸 알았어. 그냥 두 배의 시속을 합한 거랑 같네요. 28km, 1시간 동안 28km씩, 28km씩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거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할 수 있어? 70km를 서로 마주보면서 오는데, 1시간에 얼마씩? 28km씩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나누면 뭐가 나와요?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오겠지. 걸린 시간이 나오죠. 걸린 시간은 계산해 봤더니 얼마? 7, 4, 28. 그래서 10 나누기 4로 하면, 5 나누기 2네요? 2분의 5. 그쵸? 그래서 2.5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 그치? 2.5 시간. 만날 때까지 2.5 시간. 그죠?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 시간이야. 그런데, 만나고 난 후에 다시 누가 4.5 시간이 지나서 A는 B가 출발한 지점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러면 A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음, A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A는 1시간에 15 빼기 X만큼씩 가고 있잖아요. 그쵸? 1시간에 15 빼기 X만큼씩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총 걸린 시간이 이 A가 지금 B랑 만날 때까지 얼마큼 걸렸어요? 2.5 시간이 걸렸죠. 2.5 시간이 걸렸는데 또 가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A가 4.5 시간을 더 갔단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도착을 했대. 그러면 총 A는 몇 시간 걸린 거야? 그치? 7시간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죠? 7시간 만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A가 걸린 시간 7시간. 그죠? A가 낼 수 있는 속력은 15 빼기 X, 1시간에 15 빼기 X만큼. 그런데 총 거리는 얼마예요? 70km죠. 그죠? 70km를 가는데 7시간 만에 갔지. 그치? 7시간 만에 갔으니까 1시간에 10km를 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1시간에 15 빼기 X를 갈 수 있는 배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15 빼기 X가 10이라는 거고 X는 얼마? 5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5km라는 걸 찾아낸 거죠. 네, 이렇게 우리는 강물의 속력을 찾을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물의 속력 5km예요 하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보고요. 복잡한 문제 같았지만 아마 풀면서 느낄 거예요.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자연수는 각자리 숫자를 분리해서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부터는 어떻게 썼어요? 10부터는 얘를 분해해가지고 썼어요. 그렇죠? 예, 10이라고 쓰지 않고 1,0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게 10이야. 10을 이렇게 해쳤어. 분해해갖고 썼어. 11, 12, 13 이렇게 쭉. 그럼 여기서부터는 두 자릿수가 되는 거다. 그치? 쭉 99까지 갔던 다음에는 이제 100부터는 또 세 자릿수가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그렇게 숫자를 쭉 이어놨는데 그렇게 해놨을 때 250번째 오는 숫자가 뭐가 될지를 찾는 그런 문제야. 재밌는 문제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쓰는 수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 자리값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일단 한 자릿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9까지가 한 자릿수. 두 자릿수는 10, 숫자 두 개 가지고 표현된 10부터 99까지. 그죠? 세 자릿수는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1부터 9까지는 당연히 몇 개의 숫자가 사용되었겠어요. 1부터 9까지는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숫자 한 개씩 썼지. 한 개씩 9개가 쓰였을 거예요. 이제 한 개씩 9개. 그다음에 두 자릿수는 두 개씩 두 개씩인데 두 개씩 두 개씩인데 99까지 10부터 99까지는 모두 몇 개의 수가 있어요? 몇 개의 수가 있어요? 99에서 9를 빼면 되지. 한 자릿수만 빼면 되니까 90개의 수가 있어. 그치? 두 개씩 두 개씩 90개의 수가 있어. 두 자릿수가. 그쵸? 네. 한 개씩 9개의 숫자가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두 개씩 90번 연결되고 그럼 여기까지 일단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80 더하기 9 그지? 그래서 189개의 숫자가 여기 지금 쭉 늘어서 있는 거야. 그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 개씩 갈 건데 자, 세 개씩 몇 묶음이 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다시 살펴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250번째 숫자를 구해야 돼. 그런데 지금 두 자릿수까지 해서는 189개를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61개의 숫자가 남아요. 그지? 그러면 세 개씩 일단 이 60일은 3 곱하기 20 더하기 1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 자릿수 몇 개? 세 자릿수 20개가 오겠다. 그죠? 세 개씩 20개. 그렇죠? 세 개씩 20개. 음. 세 개씩 20개가 오면 이게 얼마라는 거니? 여기까지 오면 여기가 60이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세 개씩 20개가 이 묶음까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수야? 10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19까지. 맞지? 119까지. 이제 100도 들어가니까 0부터 해야 되니까. 그치? 100부터 119까지 해서 60개의 수를 썼단 말이지. 그치? 아, 그러면,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서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수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는 뭐가 오겠어? 지금 119 다음에 오는 수는 120이 올 거 아닌가? 그치? 아, 120이 올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오는 이 첫 번째 수예요. 라고 답을 하면 되겠다. 알겠지? 음. 여기 189개, 60개 합해가지고서 249개니까요. 여기가 249개니까 여기가 250번째 숫자가 된다. 그런 얘기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재밌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았네요.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문제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맞지요. 그쵸?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반지름을 알려줬으니까 단서가 있어서 이 문제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서 중심각의 비율을 곱해도 되고 부채꼴 따로따로 구해서 해도 되고 그러네요. 자, 문제 풀어보죠. 그쵸? 네. 잘할 수 있는 문제 같으니까요. 바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큰 원이라고 그냥 생각할까요? 큰 원?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뺄게요. 큰 원이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10이죠? 네. 반지름이 10이야.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라고 하는 큰 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원조율을 3.14로 하라고 지금 이 문제 세놨으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뺄게요. 5 곱하기 5 곱하기 얼마? 3.14. 그리고 그거를 뭐 해야 돼? 전체를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144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을 구해야 돼, 반대편. 제 반대편은 각도가 얼마인가요? 216도로 계산해야겠죠. 216도를 비율을 미리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분배 법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100 빼기 25 곱하기 3.14 곱하기 360분의 216을 미리 나눠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3으로 나눠볼까요? 3, 7에 21, 3, 2, 6, 3, 1은 3, 3, 2, 6. 보니까 12가 보이나요? 네, 12가 6번, 12가 10번. 더 간단해질 수 있네요. 그쵸? 3, 5분의 3이네. 그치?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합시다. 5분의 3.
그쵸? 이제 요즘에 하다 보면 이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다 해내던데 보니까, 그쵸? 5분의 3. 이렇게 계산해왔고요. 그쵸?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간단하게 해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중심각의 비율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5분의 3.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뭐예요? 75 곱하기 3.14 곱하기 5분의 3. 5, 25. 자, 그래서 마지막 남는 계산은 뭐가 되나요? 45 곱하기 3.14? 45 곱하기 3.1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에 5배 하면 얼마인가요? 15.7이죠. 1570. 그 다음에 314에 4배를 하면 얼마인가요? 1256이죠. 네. 몽땅 다 더했더니 얼마죠? 네. 1, 4, 1, 3, 0. 소수점 아래 두 자리. 그쵸? 네. 141.3. 이렇게. 141.3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또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가볼까요? 이번 문제는 3주차 10번 문제, 10번 문제에 왔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평면도형을 줬는데, 니은자 모양을 세로로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주어진 모양, 평면도형을 잘 살펴보세요. 이거를 뭐 할 거래요? 1회전을 시킨대요. 회전축은 L이라고 하는 직선이고 얘를 360도 회전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얻어지는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상상해봐 하고서 이렇게 얇은 펜으로 그려놨죠. 네. 자, 원기둥의 부피네요. 원기둥의 부피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안쪽이 비어 있다는 거지. 그치?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거를 빼주면 되는 문제네요. 그죠? 네.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자, 해보죠. 자, 그렇다면은 큰 원기둥에서,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을 어떻게 해요? 속에 비어 있는 작은 원기둥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데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큰 원기둥은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밑넓이가 지금 뭐예요? 5 곱하기 5 곱하기 원주율 3.14 곱하기 높이는 6. 거기서 가운데에 조그만 원기둥의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반지름은 5에서 3을 빼니까 2cm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높이도 빼놓을까요? 높이도 6cm에서 2cm가 빠져나갔으니까 4cm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원조율에서 원넓이 구하고 높이 구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도 3.14는 좀 나중에 생각할까요? 네. 나중에 생각합시다. 5, 25의 6배. 그러면 5, 6, 30, 3, 5, 15, 150이에요. 그렇죠? 25 곱하기 2 해서 150 빼기. 자, 여기 2는 4, 4, 4, 16. 한 다음에 한 번만 계산하게요. 소수 계산 한 번만 합시다. 그러면 134 곱하기 3.14가 나왔네요.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가 초등과정이라서 소수 계산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소수 계산을 하고 학력이 또 높아지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학력이 높아지면 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배울 거지만 지금은 우리 소수 계산을 열심히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네. 그러면 314를 이쪽에다 쓰고 314를 아래 써서 세줄 계산 한번 해볼까요? 314 곱하기 4는 좀 전에도 나왔었죠. 그치? 1256. 그 다음에 314 곱하기 3은 30이죠. 30. 그래서 얼마?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은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420.76 이렇게 나왔네요. 자, 소수점 아래 땡, 1.14에서 땡 찍어서 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420.76 원주율 이용해서 계산한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원주율을 이용해서 계산한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134 파이 3.14를 원주율 파이로 쓰니까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어디까지? 우와, 10번까지 다 왔네요. 그쵸? 10번까지 다 문제를 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야지. 그치? 정말 잘했습니다. 고맙고요. 늘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